최근 비슷하게 컴백하고 공통된 행보를 보였던 두 팀 에스파, 르세라핌의 얘기입니다. 먼저 두 팀이 리믹스에 진심으로 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리믹스를 하고 있나 이거를 들여다봤더니 참 재밌더라고요. 일단 리믹스 대기업 입장에서 안 하면 바보인 수준의 남는 장사였습니다. 좋은 점들이 뜯어볼수록 굉장히 많았던 거죠. 원가가 일단 아예 안 드는 수준입니다. 기존의 음원 소스 가지고 충분히 제작할 수 있고 비주얼라이징 영상도 또한 계속해서 시각화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 영상의 소스 또한 기존의 소스 그리고 실리지 않았었던 컷 등으로 제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차트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스포티파이나 빌보드 차트에서 한 기획사에서 나온 리믹스 버전은 그 모든 리믹스, 퓨처링 버전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원곡으로 퉁쳐서 점수로 합산해 줍니다. 차트 인하기에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라틴이나 유럽 이런 쪽에 잘 먹힐 수 있는 리믹스 버전을 내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손을 내미는 행위인 거죠. 먼저 에스파 레모네이드 가지고 다양한 리믹스 버전 내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EDM이나 일렉트로닉 리믹스 버전을 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제드, 말론 호프시타트 이런 DJ들과 리믹스 음원을 내고 있고 한국의 투스페이드 이 DJ와도 리믹스 버전을 내면서 유럽이나 축제 시즌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EDM 리믹스 버전을 다양하게 내고 있죠. 그리고 라틴팝에서 핫한 베키지를 레모네이드의 퓨처링으로 활용하면서 라틴 시장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젤의 랩 부분을 베키지의 랩 부분으로 대체해서 다른 음원으로 앨범의 11번 트랙에 실어 두고 있고요. 이 곡은 따로 비주얼라이징 영상도 같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는 거의 제5의 멤버처럼 베키지를 받아들이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에스파 멤버들이 최종 보스몹을 향해서 막 뚫고 나가는 그런 게임 화면인데 거기에 베키지가 중요한 조력자로 같이 함께 나오고 있고 또한 에스파 채널에 베키지랑 에스파 멤버들이 같이 나와서 하나 만든 자체 콘텐츠가 있을 정도로 베키지를 굉장히 정서적으로 확 끌어들여서 다루고 있거든요. 라틴팝 팬들한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이런 노력 덕인지 스포티파이에서 글로벌 차트에 현 시점 유일하게 차트인하고 있는 여자 아이돌이 에스파입니다. 나름의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르세라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믹스에 더 진심입니다. 셀레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라 랜들이라는 미국 DJ와 리믹스 버전, EDM 버전을 냈고 슈퍼걸 영화의 OST로 사용되는 버전도 리믹스 버전으로 냈고 그 다음에 붐팔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나온 게 6개의 장르 리믹스 버전 한 앨범이었고 예를 들어서 슬로우라든지 그냥 인스트 그리고 가라오케 버전 이런 식으로 거의 유튜버가 매시업한 것 같은 재밌게 한 그런 리믹스 버전 앨범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멤버의 각 버전 5개의 리믹스도 또 나왔고 그리고 하이브에서 라틴 아메리카 현지 그룹으로 키우고 있는 산토스 브라보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들의 버전도 리믹스 버전을 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구루란다라는 가수와의 리믹스 버전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유튜브에서만 몇십억의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그런 가수인데 아마도 K-팝 최초로 인도와의 그런 콜라보를 꺼내든 게 아닌가?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일릭과의 콜라보도 하고 있거든요. 셀레브레이션 이츠미 매시업 버전 음원도 하나 나와 있고 게다가 아예 아일릭과 르세라핌 캐치아이 이 셋의 콜라보 디지털 싱글이 따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코닉 바이 미스테이크라는 곡이고 11일날 엠카 무대로 컴백도 한대요. 두 그룹의 활동을 키워드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파 정규 2집 레모네이드 요것의 키워드 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구로 비유하자면 바뀐 모기업이 에스파 팀의 정통성을 고용승계한 것이 정규 1집 아마겟돈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우승을 위해서 올인한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타이틀곡이 산성으로 대표되는 신맛을 전달하는 컨셉이었다고 해요. If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라는 미국 속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시련을 나한테 주더라도 그것을 그냥 내가 알아서 요리해서 내가 바꿔버리겠다라는 좋은 속담인데 그런데 저는 이 신맛보다 돈맛을 더 느꼈습니다. 터줏대감집이 맘먹고 밀어주면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고 오랜만에 정말 자본으로 찍어 누른다는 것을 체감했었던 그런 앨범이 아닌가 싶고 살짝 무섭기까지 했어요. 자본의 맛이 무섭구나. 아까 말했듯이 양적으로는 리믹스 버전을 내면서
그렇게 신경을 썼고, 질적으로는 앨범의 퀄리티를 다양한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답을 낸 채로 딱 마무리 지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이라이트 비주얼 필름에서 각 곡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넣고 믹서기로 갈면서 그 수록곡을 소개하고 있는데, 각 곡의 분위기가 어떤지 가이드 받을 수 있거든요. 샤킨 같은 경우는 앨범 기강 잡는 강력한 곡인데 이제 석탄을 넣고 갈아버리고 있고, Can't Help Myself는 기타를 넣고 락스파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고, 카모플라주 곡에서는 별 모양 장식물을 넣고 갈아버리고 있습니다. 몽환 신스팝을 선보이고 있고, 바이트는 뼈를 넣고 가니까 화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화산 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겠다, 이런 이미지를 보이고 있고,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쇠맛입니다. 가장 에스파스러운 쇠맛이에요. 쇠를 넣고 갈아버리고 있습니다. 레모네이드는 레몬 넣고 갈고 있습니다. 균형을 잘 갖춘 앨범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 아닌 뉴진스 샤라웃 요 얘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레모네이드 보면은 ETA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닌 게 아니라 ETA를 딱 듣자마자 뉴진스를 떠올리게 됐거든요. 심지어 ETA 구간에 뉴진스를 떠올릴 만한 그런 동작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샤라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글쎄 우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에스파가 뉴진스를 이렇게 언급해서 뭐 그 목적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최근에 K-팝 안무는 굉장히 비슷한 동작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퀄리티는 정해져 있고 대중이 좋아할 만한 느낌을 자아내는 동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들여다보면은 비슷한 동작들이 꽤나 많죠. 그래서 우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모르죠. 진짜로 이런 바이럴을 노린 걸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에스파의 티어 A입니다. 한국과 세계, 트렌드와 정체성, 대중과 코어 팬, 균형이 돋보입니다. 르세라핌 이번 앨범의 키워드는 해탈입니다. 컨셉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상황을 반영해서도 이 해탈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르세라핌의 상황입니다. 타이틀곡 분팔라는 데모곡이 스페인어였는데 거기서 들리는 발음을 그대로 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단어라고 하고요. 불안을 버리고 본인으로 돌아가자는 르세라핌이 만들어낸 일종의 만트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사적으로 보면은 반야심경 공사상과 물을 비주얼라이징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사상의 핵심이 비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어있으면 모든 게 선명하다. 그 교리 그대로를 가사 한 줄 한 줄에 그대로 써놓은 듯한 수준으로 이렇게 낸 것이 K-팝으로서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인 것 같아요. 불교 어떤 채널에서 스님께서 이 가사를 그대로 해석해 주는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허윤진이 리트윗하고 샤라웃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컨텐츠였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 곡을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곡이구나. 그러니까 불교 교리가 좋은 거죠, 사실. 그것을 잊고 지내다가 이 K-팝 분팔라라는 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저는 계기가 돼가지고, 이런 경험은 또 드물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의 얘기로 돌아오자면 르세라핌은 이제 안티프레자일 그리고 23년에 정규 앨범 내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24년에 코첼라에서 라이브 이슈가 있고 나서는 한국 대중한테 큰 악재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25년 한 해 동안은 한국 대중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던 시간처럼 비춰지거든요. 핫같은 대중코어 곡으로 떠나가려는 연인을 붙잡는 제스처도 해보고, 굉장히 개성있고 독특한 곡을 내면서 비유하자면 밤늦게 술 먹고 문자 보내거나 전화하는 그런 제스처를 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한국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실제 작년에 나온 르세라핌 다큐에서 김채원이랑 그 멤버들이 우리 좀 이뻐해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실제로 하기도 했어요. 대형 기획사의 여자 아이돌 입에서 나오기는 다소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만큼 한국 대중과의 관계 회복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번 앨범에 우리 어떻게 더 사귈 수 있을까라는 수록곡이 있는데 한국 대중한테 던지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 올해 셀레브레이션이 선공개곡으로 나왔을 때 반반이었어요. 과연 한국 대중을 어떻게 르세라핌은 바라볼 것인가. 정규 앨범 타이틀이나 정규 앨범을 보고 그 노선이 어떤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앨범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노선을 또 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은 이제 경유지로서 이렇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은 것 같아요. 종착지는
세계 어딘가인 거죠. 르세라핌의 티어는 B+입니다. 노선을 확실히 정한 르세라핌의 제2막 부디 한국이라는 경유지를 지우고 급행열차가 되지는 말길.